우리가 포텐셜 유동에서 요소가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유니폼 플로우, 두 번째가 소스. 유동이 방출되면 소스고 똑같은 마이너스 크기가 음수면은 빨아들이는 싱크가 된댔죠. 세 번째가 볼텍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프리볼텍스. 세 가지를 했는데 사실 얘네들만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점성 유동에서 모든 유동 현상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부르고요. 다이폴은 폴이 극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점, 그게 두 개. 다이니까.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점이 두 개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스하고 싱크가 하나하나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은 소스에서 나온 유동이 싱크로 들어가겠죠. 조금 직선으로 그어 놓으면은 뭐 바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나와도 싱크로 들어가겠죠. 뭐 여기 중앙쯤으로 튀어나와도 싱크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바깥쪽은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그 자석 주위에 철가루 놓으면은 자석 양쪽 끝에서 이렇게 자기력 선 따라서 배열되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소스 하나랑 싱크 하나, 자석으로 치면 N극하고 S극이겠죠. 소스하고 싱크를 하나씩 배치를 하는 게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다이폴은 그냥 소스 더하기 싱크, 소스로 인한 포텐셜 더하기 싱크로 인한 포텐셜을 계산만 해주면 돼요. 애초에 우리가 포텐셜 유동이라는 게 포텐셜들을 서로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로 인한 포텐셜, 싱크로 인한 포텐셜 크기는 같고 싱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얘는 소스는 플러스겠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놓는 게 다이폴이다 라고 해서 얘는 사실 소스랑 싱크를 하나씩 알고 있으면은 소스랑 싱크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이폴 자체를 어떤 포텐셜 유동의 기본 요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죠. 네. 그래도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다이폴을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끌고 가면은 소스하고 싱크하고 많이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정말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소스하고 싱크가 정말 가까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둘이 겹쳐지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합쳐지니까 상쇄되니까 0이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많이 가깝고요. 소스랑 싱크의 그 강도가 거기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의 크기가 많이 세다면은 아까 우리가 그렸던 다이폴 그림 있죠. 그게 되게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 다이폴 그림이랑 똑같은데 다이폴 두 극이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 두 개 다이폴에서 이어지는 그림이 자체로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이라 해야 되죠? 뭐 오뚜기 같이 생겼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더블렛이라고 따로 불러줘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두 다이폴에서 거리가 소스와 싱크의 거리가 0에 가까워질 때 문제고요. 그러면은 이제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 원래 소스하고 싱크 간이 서로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원래 계산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포텐셜은. 근데 그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한을 취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R2하고 R1이 거의 같아질 거예요. R2는 소스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고요. R1은 싱크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예요. 둘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 때 R1하고 R2하고 거의 같아지면 뭐가 돼요? 여기 로그 안에 있는 얘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얘가 지워지거든요. 서로 상쇄돼서. 근데 우리가 상쇄시키지는 말고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여기 그림을 싹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 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점 x, y라는 점에서 소스와 싱크로 인한 포텐셜을 각각 구할 거고요. 그 소스랑 싱크는 어쨌든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 R2하고 R1을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타는 지금 여기 x축을 기준으로 그은 선의 각도예요. 여기 있는 세타들, 세타 1, 세타 2가 각각 있었겠죠.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놨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는 세타 1, 세타 2가 있는데 걔를 세타에 대해서만 여기 원점 기준으로 세타 하나로 변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구해야 됐던 R1분의 R2는 풀었으면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분모하고 분자가 조금 다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R1, R2가 뭐 R1분의 R2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얘를 다시 여기에 넣었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식까지 유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유도를 했는데요. 제가 수업 중에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포텐셜 유동을 우리가 실제로 쓴다면은 3차원에서 포텐셜 유동이거든요. 근데 학부 기준 교과서에서는 어차피 2차원 포텐셜만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나요. 맛보기만. 2차원 포텐셜 유동만 설명하고 끝나고, 그래서 2차원 포텐셜 유동에서 쓰이는 개념들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뭐 이미 속도 포텐셜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트림 펑션은 뭐냐면은 유선을 바로 나타내주는 함수거든요. 속도 포텐셜은 유선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에요. 등고선을 그리면은 같은 속도 포텐셜의 값을 갖는 라인을 그리면은 걔는 유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걔한테 수직으로 나오는 게 속도 포텐셜이 일정한 값을 갖는 그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유선 자체를 그리는 함수는 뭔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스트림 펑션이에요. 책에서는 그리스 문자 푸 사이로 표현을 했는데 얘는 2차원 포텐셜 유동에서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원 포텐셜 유동 해석을 열심히 캘 거면은 스트림 펑션을 알면 좋은데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걔는 보조적인 개념이라서 3차원에선 쓰지도 않고 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우리 수업에서. 책에서도 다이폴 더블렛을 계산을 할 때 보면 스트림 펑션으로 하면 쉽게 돼요. 스트림 펑션을 하면은 극한을 쉽게 취해가지고 다이폴의 그 포텐셜이나 속도 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스트림 펑션 안 쓴다고 했으니까 속도 포텐셜만 가지고 적분을 극한을 구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우리가 극한 구할 때 식 보면은 뭔지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함수 값에다가 함수 기울기 곱하기 x축 변화량을 해주면은 얘가 델타 fx잖아요. 그렇겠죠? 둘이 더한 게 결국엔 이게 되잖아요. 함수의 변화값, 조금 지나간 그 함수의 변화량.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극한에 대해 쓸 수가 있고, 자연 로그 안에 있는 애가 1에 거의 가까울 때, 1 더하기 알파인데 알파는 0으로 가고 있죠. 1에 거의 가까울 때는 우리가 r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구나 라고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알파라는 게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이폴의 속도 포텐셜을 실제로 수식으로 계산해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이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스트림 펑션으로는 쉽게 되는데 속도 포텐셜은 자연 로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 로그에서 극한을 구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뭐 여하튼 못할 건 아니니까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다이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고요. 근사가 됐을 때 이제 편의상 우리가 요만큼의 항을 묶어가지고 K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K는 이제 다이폴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A는 그 소스와 싱크의 위치잖아요. 사이의 거리가 2A거든요. 원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A는 사실 다이폴에서 A 값은 둘이 되게 소스와 싱크가 가까우면 A는 0에 가까워져야 돼요. A가 0이 되면 K는 0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약해지는 만큼 여기 M.L
아니면은 책에서는 V4넬이라고 쓸 텐데 얘가 커져야 돼요. 그만큼. 그렇게 돼야 다이폴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폴을 쓴다고 하면은 얘는 작아지는 게 맞는데 어차피 얘가 커지기 때문에 K는 어떤 유한한 값을 갖도록 해요. 그러면 다이폴은 뭐에 쓰려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막 극한까지 구해가면서 A가 0에 가까워질 때 그때 속도 포텐셜을 구했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소스가 있고요. 싱크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균일류를 더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유선이 오다가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있고 걔에서 유선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속도 포텐셜을 가지고 속도 장을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U가 0인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쭉 가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소스와 싱크가 하나씩 있다면은 얘가 주위에 유선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그 유선이 여기 속도가 0인 점에서 속도가 0인 점까지 닫혀 있는 상태로 뭔가 형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타원이고 그걸 우리가 랭키노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까 랭킨 볼텍스도 얘기했는데 랭킨이 이런 쪽 일을 많이 했나 보죠. 그런데 지금 이건 타원이고요. 타원에서 두 초점이 한 자리에 있으면 그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이폴은 원을 속도 포텐셜에서 포텐셜 유동에서 원 모양의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이폴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다이폴 더블렛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소스 싱크 배웠죠. 걔네 둘을 놨을 때 뭐 어떻게 다이폴 얘기를 하다가 더블렛까지 왔는데 다이폴 더블렛 다 소스와 싱크를 같은 크기의 소스와 싱크를 배치를 했을 때 걔네들 주위에 생성되는 스트림 라인이 닫혀 있고 그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원형 물체 주위의 유선은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타원형 유선 안쪽에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유동 현상이 있겠죠. 유선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닫혀 있는 스트림 라인 안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깥쪽 유동과 안쪽 유동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뭐가 되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색종이를 잘라갖고 덮어놓고 얘는 물체, 이 안은 나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포텐셜 유동에서 어떤 물체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유동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안쪽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 왜? 바깥쪽 그 물체의 경계를 따라서 닫혀 있는 스트림 라인이 있고 어차피 스트림 라인이라는 게 유동 방향의 탄젠셜 방향으로 뽑아내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이 얘를 뚫고 가는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림 라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은 딱 유동이 위아래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쪽 뭐 포텐셜 소스나 싱크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근처 영역에서 유니폼 플로우가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안에서 그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블렛하고 유니폼 플로우를 더하면은 R 방향 속도, 그러니까 더블렛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구가 스트림 라인이 그려진다면은 거기서 뻗어나가는 방향 속도 성분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유니폼 플로우 더하기 그 더블렛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향 성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그거야 계산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원 주위를 흐르는 유동은 원이 있잖아요. 2차원이니까 원입니다. 9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흘러갈 텐데 들어올 때는 U로 왔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서 속도가 얼마가 되냐? 포텐셜 유동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인 세타야 뭐 여기 점 위치가 X축 대비 90도니까 사인 세타는 1이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속도가 얼마가 돼요? 2U가 되는 거죠. 네, 2U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제가 뭘 잘못했나?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게 여기에요.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얘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X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어디로 잡냐면은 X축 기준으로 1로 돌아가는 걸 세타로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에서 여기 점 있죠. 여기에서 오는 유동 성분은 우리가 세타가 파일 때 기준으로 하는 거고 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0이네. 그래갖고 얘는 신경 안 쓰고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U가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UR이 마이너스 U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계산하면 이해가 되죠. 그럼 UR이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원래 UR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유니폼 플로우 들어오는 거는 반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UR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UV라는 직교좌표계로 했을 때는 당연히 U가 그냥 양수로 U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극좌표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U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U를 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U라는 U세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쪽에서도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U세타는 원래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유동인데 지금 반대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또 붙는 거예요. 좌표계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여하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중간에 자르고 갔어야 되는데 타이포를 하면서 그냥 쭉 뽑았더니 진도를 쭉 뺐더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뒷부분 짧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앞에서 다이폴에 대한 아니면은 더블렛에 대한 표면 속도 분포까지 구했어요. 요 식이죠. 이 식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식입니다. 왜냐면은 원 주위의 유동 속도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알면 압력도 알 수 있겠죠. 뭐를 통해서요? 비점성, 비압축 혹은 비회전 유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인 베르누이식을 써서요. 그러니까 속도 알아요. 여기 써졌네요. 속도 제곱은 R방향 속도, 세타 방향 속도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속도 나왔고요. 베르누이식에서 속도 제곱 알면은 P 구할 수 있죠. P도 나와요. P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에 대해서 P가 변하는 거예요. 어디가? 표면 위치에서. 더블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한 구표면에서 더블렛으로 인해서 정의된 구표면에서의 압력 변화가 처음에 유동이 들어와서 여기 딱 맞아요. 그러면은 정체점이잖아요. 정체점에서는 압력이 딱 들어온 유동의 동압만큼 오르겠죠. 동압만큼. 그래서 우리가 압력 계수를 동압을 가지고 무차원화를 해줬으니까 동압만큼 오르면 값이 1이 돼요. 압력 계수가. 그 다음에 쭉 가면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속도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쪽 어디야? 제일 옆구리에서는 속도가 2U까지 늘어난댔잖아요. 그럼 원래 U일 때 압력에서 2U까지 늘어났으니까 압력이 그만큼 감소해야겠죠? 얼마만큼요? 속도 제곱의 압력에 비례하니까 U제곱에서 2U까지 가려면은 2U의 제곱까지 가려면 얘는 4U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변화량이 4U만큼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압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걔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가지고 뒤쪽에 가면 압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다이폴 주위에서의 압력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다이폴 주위 압력 변화를 적분을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적분을 했어요. 표면 압력에서 X방향 성분으로 해가지고 구 표면에 적분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항이 되겠죠. 근데 압력이 처음에 높았다가 낮아졌다 다시 회복됐잖아요. 반대쪽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는 사실 이 원은 포텐셜 유동에서는 표면 압력을 적분을 다하면 그냥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포텐셜 유동에서는요. 그럼 포텐셜 유동에서 실제로는 구든 원이든 원통이 있다고 했을 때 걔가 저항을 받는 건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포텐셜 유동에서는 해석을 하면은 저항이 0으로 나온다. 말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달람별을 한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역설이다. 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달람별 파라독스라고 하면 뭐냐? 구 같은 게 포텐셜 유동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항이 있는데 포텐셜 유동에서는 저항이 0으로 나온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를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는 왜 그럴까요? 점성이 빠졌으니까 그래요.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점성을 고려하면 되는데 점성까지 고려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포텐셜 유동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포텐셜 유동은 점성을 안 보고 이렇게 저항도 못 보는 물건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든 저항이 점성으로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면파 같은 거, 그거 수면파로 인한 힘은 포텐셜 유동으로도 잘 구할 수 있어요. 걔는 점성이 아니라 중력 문제니까. 그 다음에 프로펠러 같은 문제도 양력이 지배적이거든요. 양력으로 인해서 유도 항력이 발생하는 등 문제인데 그것도 포텐셜 유동 갖고는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5장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포텐셜 유동 얘기를 했고요. 포텐셜 유동은 학부 유체역학 책에서는 막 되게 연습 문제도 많고 한데 사실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 개념이 비점성 유동에만 한정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좀 알아뒀으면 하는 거는 지금 마지막에 했던 구 아니면 랭킨 오벌 같은 유선형 물체나 원통 물체 주위에 표면의 압력 분포가 처음에는 정체점에서 커졌다가 뒤로 가면은 중간쯤에서 압력이 팍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점성 유체에 대한 이해를 좀 넣으면은 어지간한 물체들의 표면 압력이나 아니면 저항이나 양력 같은 거는 그냥 대충 생각은 해낼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뭐 컴퓨터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향은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장은 상당히 분량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10.6장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